인터넷을 좀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에다가 네이버에서 할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 뱀믹스라고 적으세요. 뱁새 할 때 뱁이에요. 뱀믹스. 네, 뱀믹스예요. 엔터 쳐서 눌러보시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뱀믹스2 무료 다운로드라는 요 사이트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뱀믹스 1과 뱀믹스 2가 있는데요. 뱀믹스 1은 뭐 RC 동영상 만들기처럼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거는 뱀믹스 2예요. 뱀믹스 2는 예쁜 자막과 영상 효과들을 활용한 전문가용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곰믹스보다 기능이 확실히 많으신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네, 뱀믹스 2. 요거 무료 다운받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경로는 뭐 본인 마음에 드는데 받으면 되겠죠. 저장. 네, 뱁이에요. 뱁새 할 때 뱁. 네, 뱀믹스 2로 할게요. 뱀믹스 1은 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는 뱀믹스 2로 작업하겠습니다.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누를게요. 그리고 설치 언어를 고르라고 뜨는데요. 한국어로 할 거니까 오케이. 제 자리는 뱀믹스2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잠시 삭제 후에 재설치를 할게요. 자, 보통 뱀믹스2 설치를 시작합니다. 바로 요 창이 뜰 거고 다음, 그 다음 동의함, 그 다음 설치 하시면 설치가 돼요. 그리고 마침까지 누르시면 뱀믹스2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서 바로 실행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뱀믹스 화면이에요. 이거 뱀믹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뱀믹스2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편집 작업하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효과를 주고자 한다면 곰믹스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뱀믹스도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요 뱀믹스를 다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뱁션이라고 회사 로고 같은 게 보이고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로그인 창이 뜰 거예요. 곰믹스가 사실 편한 건 로그인이 필요 없다는 게 편한 거긴 한데 뱀믹스도 로그인 자체가 불편하진 않아서 회원가입 하시고 바로 로그인 하실 거거든요. 아래 보시면 5초 회원가입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약관은 모두 동의하셔야겠죠? 그럼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메일 하나 적는 거예요. 아이디 적고 여기서 이제 네이버 한 메일 뭐 원하시는 메일 형식 고르시고 그 다음 여기다 비밀번호 이번에 이 뱀믹스 활용하실 비밀번호예요. 근데 비밀번호가 여러 개가 되면 헷갈리니까 그냥 본인 그냥 쓰고 계신 비밀번호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에도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적어주셔야겠죠? 그러고 가입 한 번만 해주세요. 어쨌든 뱀믹스는요 아이디가 만들어져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좀 전에 한 거고요.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를 만들게 되다 보니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억하기랑 자동 로그인을 집에서는 눌러놓으면 편하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들어가셨더니 시작하기라고 떴을 거예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와 프로젝트 열기가 있는데요. 처음 설치를 하셨다면 당연히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전 최근 프로젝트가 있는 거는
저번에 이제 제가 실습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 저장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러올 수 있게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건 없을 거예요. 그죠? 요것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깔았을 때는 여기 막 화살표로 해서 여기를 눌러서 시작하죠. 이렇게 표시도 친절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설치를 지우고 또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시가 뜨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 파란색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16대 9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유튜브 영상이 16대 9 영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9대 16 있죠? 이건 쇼츠 영상. 그리고 릴스 영상.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쇼츠는 9대 16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스토리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타그램 릴스요? 네, 인스타그램에는 릴스라고 해서 동영상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짧은 영상, 보통 한 15초에서 뭐 길게 이제 최장으로는 1분까지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짧은 영상 만들 때 9대 16 요 정도를 활용해요. 또는 뭐 틱톡을 쓰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대들이 많이 쓰는 또 틱톡이라는 어떤 부분에 선전한다. 그럴 땐 이제 요걸 쓰겠죠. 네, 틱톡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어린 층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린 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도구로는 활용하시기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일반 피드 사진은 보통 1대1로 많이 올리죠. 그래서 피드 영상은 1대1. 그래서 화면 비율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가 기본이니까 그냥 16대 9 영상을 고를게요. 그리고 화질 선택 있습니다. 여길 눌러서 화질이 좋은 게 FHD예요. 네, 이거 고르면 돼요. HD 또는 FHD 하시면 됩니다. 뭐 기왕 만드는 김에 좋게 하려면 FHD 고르면 되겠죠. 그러고 FPS라는 건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지나가느냐 요건데 보통 그냥 기본으로 맞춰져 있는 게 30프레임이면 그대로 두세요. 뭐 특별하게 설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초당 프레임이 뭐 25프레임, 20프레임 이렇게 낮춰진다면 속도가 더 느리게 저장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건들 건 없어요. 그냥 냅두세요. 자, 그 다음 최종 프로젝트 해상도. 그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히 고를 게 없어요. 여기 거 고르고 화질 고르면 끝나요. 그죠? 자, 설정하셨다면 확인 누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밴믹스 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메뉴부터 메뉴만 가볍게 설명하고 그 다음 한번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을 해볼 건데요. 위쪽에 파일 편집 도움말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란 데 눌러보면 내가 프로젝트를 새로 열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에서는 잘라내기나 복사하기, 붙여넣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근데 이런 메뉴들이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용법을 이 밴믹스는 엄청 친절한 게 처음 설치할 때 저희 같은 경우 재설치를 한 거니까 여기 이런 창이 아무것도 안 뜨는데 몇몇 분들은 여기 보면 여기다 사진 넣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사용법이 여기 있고요. 여기도 사용법을 넣고요. 여기 I자 있죠. 얘네들도 사용법들을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친절하기는 한 도구다 라고 보이죠. 자, 이쪽은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자막 같은 걸 고를 때 이쪽에 이제 자막들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 그런 창이 될 거고요. 여긴 지금 팝업으로 광고가 떠 있지만 잠깐 닫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또 창이 있죠.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영상의 사이즈를 뭐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이동할지 이런 세부적인 설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나누기 전환 효과, 그리고 요거는 빈화면, 요거는 이제 스크린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만약 가져왔을 때 영상을 잘라내거나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 효과를 주거나 또는 영상의 어떤 한 장면을 캡처를 해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영상 편집, 배경음악, 자막, 저장이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상은 영상 편집에서 하는 거고 만약 음악을 넣고 싶으면 배경음악 탭을 눌러서 배경음악을 띄워서 넣으면 돼요. 다시 누르면 없어져요. 자, 자막을 띄울 거면 자막을 눌러서 자막을 넣을 수 있어요. 자막 누르니까 이쪽에 메뉴들 쫙 뜨죠? 이런 식으로 예쁜 자막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쓸 수가 있고 옆에 얘네들은 반응형 자막으로 지금은 자물통이 잠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따가 무료 자막에서 활용할 건데 그래도 다 쓸만해요. 이쁜 자막들 많으니까 이따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할 때 요걸 눌러서 저장하게 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요 화면은 이제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불러오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동영상 불러와 볼게요. 여러분들 이 밑에 영상 편집이라고 보이실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과 사진 영상 표시 적혀 있는 이 버튼 보이시죠? 이 빨간색 사진 영상이라 적혀 있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제에서 할 거니까 쓱상 유튜브에 있는 그냥 13강 폴더를 열어볼까요? 여기서 늑대 영상을 선택을 해서 열어와 볼게요. 그러고 플레이를 해보실까요? 사진 영상. 지금 보시면 얘가 1분 2초 17 정도의 영상인데요. 현재 이 빨간색 막대가 지나가는 초가 여기서 보이죠? 만약 멈추면 이렇게 멈춰지고 이 위치, 이 빨간색 막대를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우리가 편집할 때 위치를 맞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슬렁거려서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다 와서 또는 요쯤에서 여기서 할까요? 영상이 처음에 이렇게 흐리다가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나타나거든요. 이 늑대가.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명해져서 나타난 이 위치 그냥 10초로 생각할게요. 이 10초 위치에서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누기 보이세요? 나누기를 누르고 요 내가 자를 10초 위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토막이 한 토막, 두 토막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앞에 영상을 제거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게 이렇게 가위 표시가 따라다닐 거예요. 다시 나누기를 풀어주시고 다시 나누기 버튼 누르면 풀려요. 그 다음 요 늑대 영상 mp4를 선택하신 후 딜리트. 여기가 그럼 지워지긴 했는데 이렇게 빈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선택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하면 앞에 영상이 제거가 됐죠? 그러면 제가 원했던 부분서부터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이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번엔 또 일부를 또 잘라 볼게요. 영상 이렇게 보면서 그냥 20초 위치에서 40초 위치까지를 한번 잘라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20초 위치에 요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놔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나누기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를 클릭했을 때 20초 위치가 나눠져요. 이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놔야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냥 클릭하면 그대로 또 나눠져요. 근데 왜 제가 빨간색 막대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얘가 어느 위치가 정말로 나눠지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일단 제가 20초에서부터 40초까지를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현재 영상이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이 상태가 됐을 거예요. 나누긴 그러고 나서 풀게요. 좀 전에 나눈 거는 그 나누기 안 해도 네. 선만 해도 안 나눠지는데. 선만 하면 당연히 안 나눠지죠. 나누기를 눌러야 나눠지는 거죠. 네. 다시. 자, 아까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막대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그럼 막대 냅두고 할게요. 나누기를 누르시고 나눌 위치를 찍으면 나눠져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40인치도 또 나눌 거죠. 그럼 또 찍어요. 그럼 나눠져요. 아시겠어요? 대신 제가 요 빨간 막대를 아까 설명드린 이유는 얘가 지금 현재 화면이 어디가 나눠지는지 알고 나눠야지 지금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나눌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 막대를 갖다 놓고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나누기 누르고 내가 원하는데 그냥 클릭해서 나누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디가 나눠지는지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자, 일단 저는 20초, 40초 위치 나눴는데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본 후에 요 늑대 영상 요 사이에다가 효과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늑대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이 늑대 영상이 이렇게 천천히 늑대가 재생돼서 보여지고요. 20초에서부터 40초 위치에서는 늑대가 이렇게 또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요런 영상이에요. 그쵸? 근데 나는 이 구간을 좀 빨리 넘기고 싶어요. 그럼 얘를 찍고 여기 보시면 속도라고 보이세요? 속도. 속도를 눌러서 빨리 할 거면 한 200% 조절해서 보시면 짧아졌죠? 여기 뒤에는 지울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은 빨리 넘어가요. 가끔 여러분도 혹시 영상 중에 이런 영상들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무 연습 영상 같은 건데 가끔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왜 안무 춤을 추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안무 영상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춤을 따라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 영상이 보면은 먼저 이제 속도를 정상 속도로 해서 막 춤을 추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따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서 슬로우 비디오 형태로 한 번 더 보여주고 또 다시 뭐 이번엔 뭐 다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습득할 수 있게 영상을 찍잖아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만약에 이 늑대 영상이라는 게 똑같은 영상을 하나 더 뒤에다 복사하고 싶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이 늑대 영상을 선택하시고 여기 위쪽에 보면 늑대 영상 mp4 옆에 요거 얘가 복사해요. 요걸 누르면 뒤에 똑같은 영상이 복사가 돼요. 만약 얘가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딜리트도 되고 아니면 여기 쓰레기통 눌러도 되고. 그럼 이 영상은 내가 속도를 이번에는 느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속도를 조절을 뭐 50%나 뭐 20%나 내가 느리게 하고 싶은 만큼으로 맞춰주시면 길어졌죠. 그만큼 얘는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도 조절할 수 있고 속도를 느리게도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영상 중에 보면은 이런 영상도 있죠. 만약에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영상인데 물건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물건이 내 손에 짚혀지는 그런 형식의 영상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역재생. 만약 얘를 역재생하면은 거꾸로 돌겠죠. 얘는 실제 역재생 됐나 안 됐나 모르게 생겼네. 네, 어쨌든 그런 역재생까지 가능하더라. 이해되셨다면 요거 복사한 영상은 제가 삭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간단하게 속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영상을 복사하는 것까지 일단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늑대 영상 뒤에다가 새 영상을 붙여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사진 영상이라는 빨간색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여기 사진 영상. 새 영상을 선택하신 후에 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늑대 영상 바로 뒤에 지금 새 영상이 붙어진 거 보이시죠? 플레이해서 볼게요. 이렇게
늑대 영상 다음에 새 영상이 바로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근데 뭐냐면 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울게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알아서 새 영상을 가지고 올 건데 이번에 저장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에 저장했어요? 이쪽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수성 유튜브 저장했어요? 나비 영상을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자, 효과 중에서 우리가 요 전환 효과랑 그리고 여기 우리 스크린샷을 안 찍어봤잖아요. 그거 연습하면서 이어 설명드릴 건데요. 전환 효과라는 거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전환 효과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밴믹스에서는 기본 전환 효과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전환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런 후에 영상과 영상 사이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뭔가 표식이 다르죠? 이때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상과 영상이 살짝 겹쳐지면서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전환 효과는 이제 풀을게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시 재생해서 보죠. 네, 전환 효과 확인해 보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자,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때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영상 중에 좀 잘 나온 부분, 예를 들어 요 장면 있죠? 이 장면의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경로에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제 이름 폴더에 저장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새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은 저장이 됐겠죠. 자, 본인이 저장할 경로 아셔야지 찾을 수 있어요. 저장하시고 나서는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본인이 아까 설정한 경로 있죠. 그 부분에 내가 설정한 이름으로 사진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 이름 폴더에다가 넣었으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제 이름 폴더를 열면은 여기 새가 먹인가요? 뭐 어쨌든 물고 있는 사진이 보이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본인이 스크린샷을 찍은 사진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못 찾으면 찍으나 마나 말짱 도로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자, 새 영상은 우리가 지금 여기 새가 물고 있는 게 보이는데 요렇게 지금 보니까 이 새가 거의 여기 요 화면에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새를 좀 끌어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조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자유변형의 위치 보이세요? 얘가 X축, Y축을 말해요. 그래서 X축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옮겨주면은 이렇게 얘가 옮겨집니다. 살짝 옮겨지는 거 보이죠? Y축은 위아래로 설정을 하는 건데 위로 옮기거나 뭐 아래로 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마우스로 끌었으면 좋겠죠? 끌어서 갖다 놓고 밑에 요거 있어요. 자유변형 도구. 자유변형 도구를 누르시면 가장자리에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크기 조절 상자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네 방향 화살표 표시로 나오죠. 이게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하시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뭐 작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셔도 돼요. 퍼센티지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고 내가 직관적으로 할 거면 이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이쪽은 여백이 많이 남고 이쪽은 조금 남고 이게 싫어요. 그럼 위치를 정렬을 눌러서 가로 세로 딱 가운데 배치하겠다. 이것도 돼요. 자, 요건 뭘까요? 회전.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돼요. 네. 근데 밑에도 회전 있으니까 내가 각도대로 회전하고 싶으면 여기서 조절하면 되고요.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좌우를 바꾸는 거. 요거는 이제 90도 회전하는 거. 얘는 시계 반대 방향 90도 회전하는 거. 이거는 좌우 바꾸는 거, 얘는 상하 바꾸는 거. 한 번씩 조절해 보세요. 질문 있어서 컨트롤 Z 하시면 이전으로 가요. 컨트롤 Z를 내가 필요한 데까지 컨트롤 Z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 번 조절했네. 네, 네, 맞네요. 그쵸? 자, 그럼 영상 중에 처음에 이렇게 보이다가 확 줄여지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또는 반대로 처음에 조그만한 원처럼 조그만한 영상이었다가 화면에 커져서 보이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이라는 건 변환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모드를 눌러 놓으시면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생기죠. 이게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이 이미지는 크기를 0으로 놓고 싶어요. 0은 없으니까 1로 놓고 싶어요. 그럼 엄청 티끌만하게 줄여져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다가 다시 여기 키프레임이 위에 있어요. 여기 플러스 요거 마름모 모양 이걸 누르면 키프레임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치에서는 영상이 100%로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볼까요? 자,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키프레임은 중간에 이제 단계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일부러 키프레임을 눌러놓고 1% 정도 굉장히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티끌 있죠? 거의 안 보여요, 실제.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쯤에다가 다 나타나게 하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막대를 갖다 놓고 위쪽에 보면 마름모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누르면 여기 이렇게 마름모 하나 생기죠? 거기서 크기를 100으로 맞춰 본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영상이 점점점 커지면서 화면에 채워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요거 넘어갈 때 점점점 빠르게 화면이 확대되게 하고 싶어요. 그건 여기 달리는 모양 보여요? 얘가 프레임 속도인데 등속과 가속, 감속이 있습니다. 가속으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서부터 재생해보면, 그러니까 요 새 영상 앞에서부터 재생해보면, 자, 아까랑 달리 빠르게 가속돼서 영상이 튀어나오는 거 보여요? 등속일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등속이죠? 아까 여기서 플레이 해보면 등속
얘를 가속, 이런 식으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얘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는 뱅글뱅글 돌면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회전을 360도 회전 시켜볼까요? 물론 뒤에다가 놓고 360도 회전 해주세요. 자, 처음서부터 이제 재생해보면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죠. 이 모션 블러를 한번 넣어봤는데 제가 뺐을 때랑 보여드릴게요. 모션 블러 빼면 요 주변이 또렷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 모션 블러를 넣겠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봐. 근데 별로 안 쓸 거예요, 사실. 넣어보면 요 가장자리 커지는 부분이 좀 흐려요. 그쵸? 요게 이제 블러 효과긴 한데 뭐 쓸까요? 얘는 그냥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또 얘가 무슨 기능일까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봐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안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봤는데 이번에는요.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해 볼까요? 불투명도는 100%가 제일 뚜렷한 거고요. 0%가 아예 안 보이는 투명한 상태예요. 처음에 여기 보면 점이 있잖아요. 우리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1%니까 이 점도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려야죠. 그쵸? 자, 근데 다 나타나는 이 위치 있죠? 아까 얘가 이렇게 빙그레 돌아가지고 나오는 이 위치에서는 다시 원래 영상 색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날 때 처음엔 안 보이다가 이쯤에서 다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막대를 여기 자유변형 눌러놓으면 여기 아까 네모 보이죠? 요거 마름모. 그 마름모 있는 위치에 좀 맞춰놓고 불투명도로 갈게요. 여기 키프레임 모드를 눌러서 여기서 불투명도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점도 안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유변형에 가서 왜냐면 키프레임 봐야 되니까 그 키프레임 넣었던 위치 쪽으로 다시 마우스 갖다 놓고 요 선 갖다 놓고 다시 불투명도로 가서 100으로 맞춰볼까요? 그러고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영상이 처음엔 안 보이다가 이렇게 점점점 진해지면서 영상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보이죠? 자, 불투명도를 활용해서 영상을 조절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지 한번 받고 다른 영상도 또 뒤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제자리 잘라내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까 하는데요. 일단 키프레임은 일단 요 정도 일단 보고 영상 한 개를 뒤에다 더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연습할게요. 사진 영상을 선택하셔서 이번엔 나비 예제를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 있죠. 가해가 쓸데없는 게 찍혀서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자리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여기 가해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만약에 저장하고자 할 때 활용하시는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잘린 거 보이세요? 제자리 잘라내기도 키프레임이 있어서 나중에 키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돼요. 근데 지금은 키프레임이 조금 머리 아프실 때쯤 된 것 같아서 이제 안 쓰려고요, 지금은. 자, 이번엔 필터입니다. 필터에서 필터 종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웜톤을 고르고 확인하면은 그 필터의 강도를 어느 정도 줄 건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감을 설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모자이크도 볼게요. 모자이크를 누르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요. 이 모자이크의 크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모자이크는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모양도 마음에 드는 모양 고르면 되고, 종류도 블러랑 모자이크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영화나 아니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중요한 부분, 뭐 사람 얼굴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모자이크죠. 모자이크 강도는 모자이크 픽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플레이해 보면 얘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좋은데 막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자이크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맞춰놓고, 하필 또 선택해보니까 얘가 잘 안 움직이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키프레임 모드를 눌러요. 그러고 키프레임을 내가 얘가 움직이는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쯤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여기 쪽으로 옮겨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장면들마다 키프레임의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추가하고 그냥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서도 추가하고 조금 움직이고. 키프레임은 변환점이에요. 그래서 키프레임은 하나만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얘도 벗어났죠. 그럼 프레임 추가해서 맞춰요. 자, 이제 움직이는 부분마다 맞췄으니까 이렇게 모자이크가 움직이면서 같이 가려주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이후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모자이크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자이크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 숨기기 누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그럼 모자이크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안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로 내가 중요한 어떤 정보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가려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모자이크 한번 처리해 보세요. 꼭 나비 영상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해보셔도 됩니다. 새 영상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모자이크 효과를 넣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하겠죠. 새 영상에서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키프레임 모드 눌러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하면서 얼굴 비켜나가는 부분 있죠. 살짝 움직여보면 여기 비켜나가잖아요. 여기 요거 요 부분에 다시 프레임을 여기
추가하고 맞추고, 또 여기서 추가해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저 모자이크 이게 있잖아. 내부 이게 좀 작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엄청 큰데요. 그 저기 좀 작은데. 강도. 강도를 작게 하는. 네, 작게 하시면은 이 모자이크가 촘촘해지는 거고요. 크게 하시면 모자이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 다 가리는 것 같으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남았네. 얼굴이 보이네. 그럼 여기서 또 플레이 추가해서 갖다 놓고, 추가해서 갖다 놓고. 프레임이 꼬일 때는 선택해서 지우면 돼요. 요거 지금 마른 모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면 프레임을 지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크로마키는 안 좋은데 아직 설정이 돼 있네. 자, 기능들 쭉 보고 있는데 질문사항 받고 있고요. 딱히 질문 없으시면 좀만 더 볼게요. 일단 모자이크를 저희가 봤고요. 음량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음량 하나 하려고 또 영상 하나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음량이 있는 게 아마 늑대 영상 중에서는 어디 있을 거냐면 오캠이 아니고 내 이름 폴더 있지? 쓱상 유튜브. 이게 완성본이 있거든요. 13강에 있나? 네. 요거는 음악이 들어있어요. 요거 한번 넣어보실래요? 원래 이렇게 음량이 들어있어요. 얘는. 네, 이 음악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 음량에 가셔서 음량 조절을 줄이시거나 없애시면 돼요. 음악이 너무 크면 예를 들어 10% 정도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음악이 엄청 줄여졌죠. 만약에 100%로 할 거야 그럼 100으로 조절하면 100으로 조절해보면 음악이 다시 커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처럼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어요. 키프레임을 넣어서 첫 번째 나는 음량이 0에서부터 시작하게 할 거야 하고 여기서는 음량이 한 50% 정도 나오게 할 거면 다시 프레임을 추가한 다음에 음량을 50%. 그럼 이 뒤에는 다 50% 정도로 나오겠죠? 플레이해서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난 또 소리를 줄일 거야. 어떻게 해요? 프레임 추가해서 50%에서 나는 여기서 이제 소리가 좀 줄게 하겠다. 그럼 또 프레임 추가해서 한 10 정도로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선 50에서 10만큼 줄어들겠죠. 키프레임은 변환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50으로 유지되고 여기서 50에서 10으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변환점을 추가하시면서 음량을 조절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음악을 조절할 일은 많진 않겠지만 자, 여백 없이 잘라내기 하나 먼저 또 볼게요. 여백 없이 잘라내기. 요거는 화면 잘라내기 도구인데요. 아까랑 비슷해요. 위쪽에 화면 잘라내기 도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걔랑 비슷한데 나는 이만큼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잘려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백 없이 잘라내기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영역을 잡아서 잘라낼 영역을 잡고 확인해 주시면 그 부분이 잘려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쎄요, 많이 쓸까?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 소개했어요. 자, 일단 설명해 보자니 여러 가지 영상들이 추가는 됐는데 좀 많이 복잡해 보이니까 저는 화면에 영상들을 좀 제거할 거거든요. 선택해서 좀 제거 좀 해주시겠어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쉽게 제거돼요. 왜 우리 제일 처음에 넣었던 늑대 영상들만 내비두고 나머지 새 영상과 나머지 영상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뒤에 영상이 길어져도 설명은 다 가능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다 플레이해서 보기도 불편하니까 나머지 영상은 다 제거했고요. 우리 처음에 가져왔던 늑대 영상 정도만 둘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영상에 영상 또는 그림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다른 영상을 하나 얹어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 편집 옆에 플러스 보이세요? 여기 클릭하세요. 그럼 위에 이렇게 영상 편집 하나가 더 생겼죠. 여기 사진 영상을 골라서 내가 얹고자 하는 영상 또는 사진을 고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나비 영상을 고르고 열기 해보면 영상 편집 위에 이렇게 나비 영상이 하나가 더 얹어져요. 보면은 얘가 저 한참 앞에 있죠, 여기.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니까 이 나비 영상을 아까처럼 좀 줄여서 보이게 해볼게요. 이 정도. 그러면 보시면 영상 위에 이렇게 영상을 얹어서 같이 동시에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이 늑대가 예를 들어 홈쇼핑 화면이라 쳐요. 우리 홈쇼핑에 보면은 옆에 막 잠깐 이렇게 떠 있다가 뭐 잠깐 또 사라지고 하잖아요. 이 나비 영상이 예를 들어서 한 10초 위치에서 나타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다 10초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만약 여기 20초 위치, 20초 너무 가깝나? 한 15초 위치쯤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15초 위치쯤에 막대 갖다 놓으시고 여기까지 나오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아까 배웠던 나누기 해서 자르고 다시 나누기 풀고 여기 뒤에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우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싹 나타났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나오고 지워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한층 더 놓고 싶어요. 영상 편집에 플러스를 또 누르면 또 생겨요. 여기는 로고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 영상을 눌러서 좀 전에 우리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채널 있죠? 저는 뭐 그때 LD TV인가 뭐 어쩌고 만들었잖아요. 그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다. 얘는 끝까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가장자리 가면 두 방향 화살표 뜨죠? 끌어서 끝까지 당겨 놓으면 되고, 엄청 크니까 크기 줄여가지고 배치해 놓으면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줄여서 배치는 좋은데 흐렸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투명도 낮추면 되죠. 아까 배운 거. 그러면 이렇게 불투명도가 낮춰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에 박혀 있으니까 나중에 인코딩 하시고 나서는 남들이 이거 못 뜯어내잖아요. 그죠? 내 영상이다 라고 워터마크를 찍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크로마키 하나만 더 설명해 볼 건데, 크로마키는 원래는 초록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배경을 깔아놓고 우리가 촬영할 때 크로마키 영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을 날려버리면 뒤에 있는 그림이 보여지겠죠? 그런 걸 크로마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는 크로마키엔 사실 적합하진 않지만 살짝 바꿔볼게요. 색상 범위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보면 초록색과 비슷한 색상을 얘가 색상 범위에 맞게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없이 그림만 두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나비 영상이다 라고 가정해보면, 나비 영상에서 크로마키가 될지 모르겠네요. 색깔이 좀 다양해서 크로마키를 초록색에서, 나비 영상에서 크로마키를 넣고 초록색의 색상 범위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나비까지 투명해졌네. 그죠? 네, 색상 그 범위에 따라 다른데 지금 얘는 보면은 색깔이 녹색이 전체가 똑같은 녹색이 아니에요. 단색이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건 사실 크로마키로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요 엘리센 TV에 제가 썼던 이 로고 같은 경우는 바깥의 배경이 단색이죠. 그래서 이런 단색인 경우는 크로마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크로마키가 어떤 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크로마키는 설명을 했어요. 자, 영상 편집 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배경음악하고 자막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음악이 저는 없는 예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음악을 넣고 싶어요. 그럼 배경음악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배경음악을 넣으시면 돼요. 배경음악은 내 컴퓨터와 녹음이 있는데 내가 컴퓨터에 있는 음악으로 집어넣겠다면 내 컴퓨터. 그러고 음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번에 제가 쓱상 유튜브에 있는 썸머라는 음악으로 넣어본다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고 플레이해보면 음악이 잘 나오네요. 음악이 너무 큰 경우는 음량 조절하면 돼요. 자, 음악을 넣는데 음악은 한 10 정도만 좀 넣어볼게요. 그럼 잔잔하게 음악이 들어갔겠죠? 자, 내가 여기 막대기 놓은 위치에 다시 음악을 하나 더 추가해서 놓을 거예요. 그럼 배경음악에도 플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배경음악 탭이 하나 또 생겼고 배경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 마이크를 가지고 그냥 제 목소리를 녹음해 볼게요.
지금 이제 녹음 버튼 눌러서 녹음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 중인 프로그램은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밴믹스는 다양한 영상 편집 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하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요. 연습 중인 프로그램은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밴믹스는 다양한 영상 편집 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나레이션 하기 쉽겠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쵸? 너무 소리가 크면 그러니까 음량은 지금처럼 잔잔하게 깔아놓고 나레이션 하시면 돼요. 원래 동영상 소리가 왁자지껄하면 걔도 없애버리고. 그쵸, 저는 마이크 다 있잖아요. 노트북에 마이크 있고 지금 자리는 마이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저는 제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 거고. 네. 근데 노트북에서 만약에 하면은 네. 주변 소리 이런 게 다 해서 저렇게 또렷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노트북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요, 마이크를 좀 준비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깔끔하게 나오려면. 그렇죠. 안 그러면 주변에 잡소리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해서 요거 배경음악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른 배경음악을 또 위에다 깔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효과음들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효과음을 제공하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효과음들도 많잖아요. 그런 효과음들을 녹음을 해놓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효과음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꾸며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자막 남았습니다. 자막까지 하고 저장까지 하면 실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자막 바로 해볼게요. 저는 요거 배경음악 없앨 거예요. 제 목소리 들어가서 저는 없애고 싶은데, 자, 자막을 넣으실 때는 해당 자막을 넣으실 부분에 빨간색 막대 갖다 놓는 게 키포인트. 그리고 요거 선택하면 넣어지긴 하는데 이전에 내가 적어 놓은 요 자막 이 크기 다 조절해 놓고 뭔가 애니메이션 준 거잖아요. 그럼 요 자막을 복사할 거면 이게 복사죠. 그리고 따닥 해서 내용 고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 이제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저장하는 거 해볼 거예요. 자, 저장은 여기가 저장이죠. 저장을 누르고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 저장하고 두 번째 동영상 파일 저장합니다. 물론 동영상만 저장해도 되긴 하지만 그랬을 땐 수정을 못해요. 예를 들어 요런 데 막 오타가 난 거예요. 뭐 밴믹스가 아니라 밴믹스였는데 만약 잘못 적었다. 또는 재미있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전문적으로 뭐 전문적인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싶은데 만약에 동영상으로만 저장하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영상을 만약에 소리를 좀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요 늑대 영상을 빨리 감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는 영상 파일이 아니니까 동영상 파일 저장을 그 다음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누를게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주세요. 그냥 저는 제 이름 폴더에다가 2023년 01월 12일 영상 편집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곰믹스의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 저장을 눌러서 동영상 파일을 또 저장하는 거예요. 뭐 딴 거 건들 거 없이 그냥 확인하시면 뭐라고 저장할 거냐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 주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영상 병합을 하겠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코딩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까지 놓고 나누기로 뭐 잘랐다. 그 다음에 필요 없잖아요. 이 뒤에 음악이. 그럼 이걸 지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그래서 좀 길게 음악이 다 나온 거예요. 어쩐지 길더라. 제 실수. 어쨌든 곰믹스 같은 경우는 음악이 길게 나와도 영상까지만 딱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루다 보면 이런 실수가 좀 있어요. 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